안녕하세요. 이투스 수능영어 강사 김영렬입니다. 자, 여러분 3월입니다. 자, 3월은 신학기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종 치르게 될 모의고사들 중에 그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모평이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이 3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의 수험생활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3월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기가 좀 필요해. 물론 1월달, 2월달부터 본격적인 수능 학습을 시작을 했겠지만 이제 3월이라는 신학기라는 타이틀을 잊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그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고. 자, 그래서 3월을 알차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 알차게 보내실 때 이 3월 모평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럼 3월 모평이 주는 의미는 뭐냐? 3월 모평이 주는 실질적인 그리고 진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성이 좀 올바르게 잡힐 수 있겠지. 그러면 3월 모평이 주는 그 의미가 뭔데? 3월 모평은 원점수라든가 등급 이런 것들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유는 두 가지야. 자, 3월 모평이 중요하려면 이런 전제가 있어야 돼. 자, 지금부터 보시는 3월 모평부터 4월 모평, 그리고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물론 10월 달에도 모평이 있겠지만, 자, 그 이전까지 보는 모든 모의고사들이 수능과 동일한 난이도와 동일한 질적인 수준의 문제여야지만 이 보시는 3월 모평의 성적이 수능 성적과 직결될 수 있어. 자, 그런 의미에서 원점수와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N수생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3월 모평이나 각종 치러지는 모의고사들이 전부 다 수능의 난이도와 동일할 수가 없어. 동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 문제의 질마저도 수능과 다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나오게 되는 원점수나 등급은 그 결과가 수능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원점수, 결과, 등급 이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겠죠. 그럼 3월 모평은 근데 왜 중요한 거야? 그럼 3월 모평이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수능 학습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수능 학습의 기준점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건 뭐야? 일종의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동안 공부들을 쭉 해오셨을 거 아니야? 자, 이때 동기라는 게 필요할 거야. 물론 1월 달에 이제 대부분 고3 학생들은 공부들을 시작을 했을 텐데 1월 달에 동기부여가 가장 높았겠지. 그리고 아마 피치를 찍었을 거야. 근데 1월이 지나고 한 2월 좀 접어들면서부터 동기가 좀 사라졌겠죠. 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까. 한 달이면 익숙해지잖아. 자,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낮아지면서 내 학습도 누수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느냐. 자, 그런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3월 모평이라는 거. 왜? 새로운 목표가 될 거니까. 자, 그래. 3월 모평이 중요한 의미는 목표라는 거, 학습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동기를 줄 수 있다는 그 계기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3월 모평이 중요해. 또 하나, 전환점이 중요하다는 얘기. 자,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기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을 해오셨어. 열심히 해오셨겠지만 내가 해온 학습 자체가 수능에 정말 올바른 학습이었는가 아니면 옳지 않은 학습이었는가 이 기준을 나눠줄 수 있는 척도가 없다라는 거. 자, 그걸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다? 3월 모평이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럼 이 3월 모평을 어떻게 계기 삼고 기준점으로 잡을 것인가? 3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3월 모평 이전까지의 기간과 3월 모평 이후의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계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떻게 기준점으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지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3월 모평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오셔야 되느냐. 3월 모평 이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동기를 주셔야 된다고. 새로운 동기를 줘야 된다는 건 목표를 세우셔야 된다고. 근데 그 목표 자체가 이거야. 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점수나 등급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학습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있어서 학습이 집중력이 떨어졌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1, 2월 달의 학습,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동안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가 1월 달이나 2월 달에 좀 쉬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공부에서 손을 뗐겠지. 그럼 뭐해? 그만큼 많이 잊어버린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 N수생들이든 고3들이든 1, 2월 달에 해왔던 기본 개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기본 개념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리셔야 돼. 물론 집중력이라는 게 새로운 문제를 자꾸 풀어봄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이 중요한 건 알고 있잖아. 내가 기본이 탄탄하게 잘 쌓여 있는가 아닌가 이것들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공부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수능 영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측정한다는 얘기야. 하나는 영어 능력을 올바르게 갖고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올바른 사고력을 갖고 있느냐. 자,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것이 수학 능력 시험의 영어 영역이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기본이 마련이 되어 있으셨어야만 한다는 얘기야. 자, N수생들은 당연히 작년 동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좀 덜 하겠지만 고3들 같은 경우에 1, 2월 달에 이 정도는 뗐어야 했다는 얘기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휘책 한 권쯤은 뗐어야 하는 거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뭐 몇 등급이든 상관이 없어. 물론 상위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문장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자, 구문 책 한 권쯤은, 그리고 구문 수업 하나쯤은, 한 강좌쯤은 뗐을 거라고. 어법 개념 잡았을 거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문제들을 푸시면서 아,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거구나, 이런 유형에서는 이렇게 지문을 읽고 이렇게 선지선별을 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보셨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면서 누수된 학습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학습의 질도 있을 거고, 그걸 다시 한번 끌어올리셔야 돼.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집중력의 흐름을 탈 수 있어. 그 계기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3월 모평이라고. 그러니까 3월 모평을 목표화해서 3월 모평 때 내가 지금까지 학습해왔던 것들을 한번 제대로 시험해보자. 자, 원점수나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내가 단어를 외웠는데 단어가 잘 되었는지, 문장 학습을 해왔는데 문장이 잘 읽혀지는지, 어법 개념을 뗐는데 문제를 풀 때 어법적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툭 하고 잘 튀어나왔는지, 그 다음에 각 유형별로 거기에 잘 맞춰서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었는지, 선지선별을 잘 할 수 있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기준을 마련을 하기 위한, 그래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3월 모평 이전까지의 여러분들의 학습 포커스가 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3월 모평을 치르게 되잖아. 그럼 3월 모평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 자, 3월 모평 이후에는 수능 학습의 기준점을 만들어 주셔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공부의 원리가 중요한 건데, 자, 공부라는 건 무작정 지식을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의 공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 학습의 기준점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르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려면 3월 모평을 치르고 났을 때 분석을 해주셔야 돼. 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 그러니까 모평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다졌던 복습 내용들이 있지, 그지? 자, 그걸 통해서, 그걸 기준으로 아,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구나, 잘 아는 요소로 만들었구나, 아니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게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제대로 되지 않은, 모르는 것 혹은 부족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학습의 방향성이 잡히겠지. 아는 것들은 계속 다져주면 돼. 하지만 시간의 비중을 여기다 쏟을 필요는 없겠지. 내가 모르는 거나 부족한 것 쪽에 포커스를 두고 채워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이러시려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3월 모평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3월 모평을 분석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유형이 아니야. 자, 유형에 맞추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유형에 맞추면 결과론적이게 돼.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몰라. 나 수학을 정확하게 내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뭐 선생님은 영어 강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잖아. 결과와 과정이 거의 일치하는 과목일 것 같아. 내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이야. 수학 선생님들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결과와 과정이 거의 일치할 것 같아. 다시 말해서 과정이 옳지 않으면 결과도 옳지 않을 거야. 물론 찍어서 맞추는 것들을 제외하고 네가 정식적으로 풀었는데 과정이 옳지 않았어. 그럼 결과도 옳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언어 과목은 조금 더 달라.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는 좀 다르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선생님은 영어 강사니까 영어 쪽에 포커스를 좀 둘게. 자, 영어만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영어는 100% 내가 확신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과정이 옳지 않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맞을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내가 맞은 유형들은 그 과정도 옳았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 과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맞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형별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유형별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틀린 유형들만 점검하는 이런 분석은 안 된다는 얘기야. 맞은 것들도 틀린 것들도 모두 다 점검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해. 이랬을 때 그 점검의 기준은 사고여야 돼. 내가 어떤 하나의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의 단계가 1단계부터 10단계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려면 물론 3월 모평 이전에 그 기준을 만들어 줬어야만 하는 건 맞는 거지. 각 유형별로 어떤 기준으로 사고를 해야지만 선지선별이 어떤 기준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없는 상태에서 3월 모평을 봤다. 그러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왜? 끝나고 났을 때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만드셨다라고 한다라면 자, 그 기준을 두고 뭐 사고의 10단계가 있어. 그럼 10단계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 이랬을 때 내가 각 단계들의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한 7단계 과정까지는 옳았으나 8단계, 9단계가 잘못됐어. 근데 답은 맞을 수 있잖아. 그 잘못된 8단계, 9단계의 단계 과정들을 찾아야 돼. 부족했던 사고의, 잘못됐던 사고의 단계들을 찾는 것이 학습의 포커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모평이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어요 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 그래서 상담을 요청할 때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 선생님 문제를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 근데 선생님이 단호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자, 시간 부족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3월 모평 이전에 최상위권들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최상위권 학생들이 아니라면 시험을 치르고 났을 때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반대로 왜 부족했는가 하는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왜 부족했는가? 시간 부족에 대한 이유를 꼭 고민하시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능력? 자, 영어 능력. 어휘는 내가 잘 체화됐는가? 자, 문장 해석에 막힘은 없었는가? 그리고 지문에서 주제를 파악한다라든가 지문의 흐름의 전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은 없었는가?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을 잡아먹게끔 만든 건 아닌가? 영어 능력과 사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분석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겠어? 대부분의 90%가 어리석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좀 기술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줄여야 되겠지. 물론 기술적인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 근데 이유부터 찾지 않고 그런 기술적인 방법부터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학습의 올바른 기준점, 올바른 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 딱 끝나고 났을 때 만약에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시간이 부족했지라는 그런 요소들,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셔야지만 3월 모평을 제대로 활용해서 3월 모평 이후에 남아있는 수능 직전까지의 수험 생활들을 시간, 노력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왜? 아는 것은 살짝 다져주고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모르는 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이 중요하겠죠. 자, 이것이 3월 모평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야.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자, 3월 모평 이전에 여러분들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걸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안 된 것 같아. 뭔가 좀 낭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커리큘럼에 팁스라는 커리큘럼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자, 시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학습량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왜?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도와줄 수 있는 게 팁스니까. 1, 2월 학습에 대한 복습.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그치? 자, 문장, 어휘, 그리고 지문 읽기, 그리고 선지선별.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1, 2월 달에 따로따로 했다라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야. 자, 그것들을 시간을 축소화해서 한꺼번에 짧은 시간 동안에 해결하시려면 문장과 지문과 문제 간의 관계성을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자, 그런 학습을 이 팁스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자, 선생님, 문장과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입니까? 자, 봐봐. 이게 지문이야. 자, 지문을 누가 써? 작가가 쓴다고, 작가가. 뭘 통해서? 자, 글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채워갈 거야. 그래서 뭐가 완성이 돼? 글이 완성이 돼.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작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두 가지야. 하나는 뭔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겠지. 두 번째, 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려고 애를 쓸 거야. 그럼 이 의도라는 게 뭐냐? 뭐 주제겠지. 근데 한번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더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전달한다라는 거.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겠지. 막 글을 쓰는 작가 자체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지향해서 글을 쓴 걸까? 그렇지 않다고. 이 작가는 학자인데,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란 얘기야. 그리고 지적 수준이 높겠지, 그치? 자, 이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글을 썼다는 건 여러분들을 향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지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지문에서 이 내용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동일한 지적 수준. 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이 작가하고의 지적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당연히 학자하고 지적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가 내용을 위주로, 내용 파악을 위주로 하신 공부라면 여러분들은 수능 학습, 수능 영어 영역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포커스로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겠지. 작가는 이 내용을 전달해서 궁극적으로 캐치하고자 하는 거,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내용보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 작가의 의도에 있다라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자잖아. 출제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이 출제자, 출제하시는 분들이 모르실까? 아니, 잘 아실 거야. 자, 이분들도 이 동일한 지적 수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출제자가 발췌한 이 작가의 글 속에서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만 출제자는 알아. 내용을 완벽하게는 다 몰라도 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도만큼은 여러분들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 그래서 출제자는 이 의도를 뭐해? 정보화해. 그래서 어떻게, 뭘 만드는 거야? 문제를 만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뭘 잘 파악하게 되는 거야? 정보를 잘 파악하게 되는 거지. 그럼으로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게 출제의 원리가 되게 간단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럼 결과는 이거야. 여러분들은 학습을 할 때 반드시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작가는 어떻게 의도를 전달하느냐? 내용으로 전달하기보단 표현으로 전달해. 그리고 영어는 논리어야. 그러니까 뭘 활용한다는 얘기지? 논리를 활용한다는 얘기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해.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과 논리를 지문 속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통해서 공부해 보신 적은 없다고. 잘 생각해봐. 이 지문은 뭐로 구성이 돼 있어?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장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야?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문장 개념에 대한 학습부터 먼저 바꾸셔야 되는 거라고. 이 문장에 대한 학습을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첫째, 구문,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에 맞춰서 학습을 해왔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였지? 자, 내용을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자, 내가 장답하는데 어느 누구도 말이야, 이 문장 공부를 하면서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작가의 의도를 캐치하려고, 그리고 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논리적 표현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문장 공부를 떼놓고서 막상 지문에서 이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니 표현과 논리가 없는 상황에서 전체만 보고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장 공부하고 지문 공부하고 문제 공부할 때 각각
사이사이에 있는 학습의 갭이 오래 걸리는 이유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 자, 문장 안에서부터, 문장 학습에서부터 뭘 배워야 돼? 작가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야 돼.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 뭘 배워야 돼? 논리를 배우셔야 돼. 문장 안에 반드시 작가의 의도를 표출하는 표현과 논리적 표현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여서 전체의 뭐를 만드는 거야? 작가의 의도를 만드는 거고, 이 작가의 의도를 누가? 출제자가 뭐 해서? 정보화해서 문제로 출제하는 거라고. 자, 이런 연계 공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바로 출제자가 원하는 해석, 출제자가 원하는 지문 읽기, 출제자가 원하는 선지선별로 직결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뭐야? 최소한의 시간 투자, 최대의 효과야. 자, 이걸 선생님이 팁스를 통해서 만들어줄 거라고. 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업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팁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3월 모평 이후에 모르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 그 모르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과정을 선생님이 소어라는 커리큘럼으로 같이 해줄 거야. 이 소어라는 커리큘럼은 훈련식 수업이거든. 그러니까 각 유형별 문제풀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 해석부터 지문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지문 읽어나가는 하나하나의 단계 과정들을 같이 해나가는 수업이다. 그래서 아는 것은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보충하고 훈련하고 체화시키는 그런 수업이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3월 모평 이후에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같이 해나가시면 될 수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유형별로 해줄 거지만 유형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별로 진행되는 사고의 단계들을 채워줄 거고, 거기에서 시간을 어떻게 절약하고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시간의 부족의 원인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겠지. 자, 잊지 마. 3월은 되게 중요한 시기고 3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한 해 학습이 결정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3월 모평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가. 자, 3월 모평 이전에 되게 아무 생각 없이 관성적으로 학습하시면 큰일 나. 그러니까 3월 모평 이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서 확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 집중력도 그렇고 공부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다 잡는 그런 학습을 해주시고, 3월 모평 이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분석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잘 기억하셨죠? 제대로 된 분석하시고. 자, 3월 모평 이전에 부족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1, 2월 달에 부족했던 학습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3월 모평 이후에 자신의 부족한 점,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막연하다. 그러면 소어에서 같이 만나도록 하십시다. 자, 3월 모평 잘 보세요. 파이팅!